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구단선을 처음으로 주장했을까요? 그런데 중국은 무슨 근거로 구단선을 주장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구단선과 관련하여 어떤 쟁점들이 있을까요? 구단선은 언제 어떻게 그어졌을까요? 구단선은 남중국해를 둘러싼 세 가지 쟁점과 관계에 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남중국해에 흩어져 있는 섬으로 보기 힘든 작은 암초이며 바위들은 누구의 소유인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쟁점은 남중국해 자체, 즉 바다가 완전히 공해인가 아니면 일부라도 중국에 속해 있는가. 세 번째 쟁점은 배타적 경제 소역에 관한 것입니다. 첫 번째 쟁점인 섬의 소유가 중요한 이유는 육지를 중심으로 바다에 대한 영해권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도를 놓고 일본과 싸우는 것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문제가 되는 섬들은 파라셀 군도와 스프레틀리 군도에 속해 있습니다. 파라셀 군도는 중국명으로는 사사 군도이고 베트남명으로는 호양사 군도입니다. 베트남 동쪽 해안과 하이난섬 남쪽 사이에 있습니다. 스프레틀리 군도는 중국명으로 난사 군도이고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사이에 있습니다. 중국은 역사적 뿌리를 강조합니다. 2000년 전부터 남중국해 자원을 탐색해왔고 이름을 붙여주고 주권을 행사해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1930년에서 1940년대 일본이 중국을 공격하면서 빼앗아갔다고 주장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중국 정부는 남중국해 군도에 대한 주권을 행사합니다. 고구려사와 중국 역사를 동북공정을 통해서 중국의 역사로 편입한 것과 같은 이유입니다. 북한에 문제가 생길 경우 역사를 빌미로 북한을 자기 영토로 주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지난 수세기 동안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 상인들이 이곳에서 무역을 독점해왔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 중국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습니다. 이 섬들 중에 실제 가치가 있는 것은 한 것도 없습니다. 단순 인공 구조물은 국제법상 섬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중국은 수백만 톤의 모래를 쏘아부어 인공섬을 만들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는 인공구조물은 섬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기존의 섬을 간척해서 육지로 만드는 것은 섬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해군 함정을 정박시키고 미사일을 발사시킬 수 있는 군사기지를 건설합니다. 전폭기를 운영할 수 있는 활주로도 만들어집니다. 남중국해 공중을 감시하겠다는 목적입니다. 말레이시아와 대만도 비슷한 작업을 하지만 중국이 벌이고 있는 작업 속도와 그 규모를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중국은 이 섬을 근거로 향후에 방공 식별구역을 선포할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인 남중국해가 중국 영해인가 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곳을 통과해 무역하는 국가들의 첨예한 관심사입니다. 1947년과 1948년 사이에 발표된 중국 지도에는 이 섬들을 남중국해에 있는 중국령 섬으로 발표를 했는데 최근에는 아예 이 섬들뿐만 아니라 구단선 내 바다에 대한 주권을 역사적으로 행사해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중국 공산당이 구단선을 처음으로 주장했을까요? 중국 본토에서 밀려난 국민당의 장제스는 바이메이추의 지도를 그대로 가져다가 스프레틀리 군도와 파라셀 제도를 중국 영토로 표시하고 널리 퍼뜨립니다. 지도상으로 보면 중국 영해는 지금의 말레이시아 연안의 제임스 숄 해역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대만의 장제스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하고 남중국해의 주권을 주장합니다. 바이메이츠 지도는 항일 전쟁이 일어나기 전 중국의 정부 부처와 교육기관 그리고 출판사에서 사용했던 지도 그대로이며 내무부 문서에도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그대로 사용되어야 한다. 1947년 대만 정부는 이 지도를 근거로 구단선을 그려 널리 퍼뜨렸습니다. 바이메이추는 중국에서 존경받는 지리학자였습니다. 그는 지리학을 배울 때 가장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바로 애국심이라고 했습니다. 지리학을 배우는 이유는 또한 국가 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민족주의적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933년부터 1935년 사이에 많은 지도를 제작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구단선을 잉태한 중국 건설 지도입니다. 소 혓바닥처럼 U자형으로 지도를 그려 당시 네덜란드형이었던 동인도 제도까지 중국 영토에 포함시킵니다. 지금의 인도네시아 지역에 해당합니다. 이 선의 안쪽을 중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는 주석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남중국해는 중국 어부들의 생업의 터전이며 당연히 중국의 소유이다. 그가 만든 지도가 현재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의 중심에 있습니다. 2009년 3월 중국 해군은 파라셀 군도 주변 바다에서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미 함정 임팩커프로호가 파라셀 군도 섬 사이로 12해리 밖에서 항해를 하면서 중국 해군의 훈련을 감시합니다. 이 사건 이후 중국은 유엔에 외교 문서인 구상서를 제출하면서 공식적으로 항의합니다.
이 구상서의 부록으로 대만 장제스 정권이 주장한 남해 구단선 지도를 첨부합니다. 그때부터 분쟁 지역화되면서 국제적 문제로 두각되기 시작합니다. 두 페이지 문서에서 두 번째 페이지에 동봉된 지도입니다. 첫 페이지는 텍스트로 중국의 남중국해와 인접해역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첨부된 지도에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아 문서가 모호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세 번째는 유엔 협약에 정의되어 있는 배타적 경제 수역 즉 EEZ에 관한 것입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12해리까지는 영해로 인정해줍니다. 약 19.3km에 해당합니다. EEZ는 200해리 약 321km까지 달하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EEZ 해협에서는 어업을 하거나 그 밑에 묻혀있는 석유 또는 천연가스 그리고 다른 강물을 개발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중국은 EEZ 안을 지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직접 충돌을 합니다. 미국은 유엔 협약을 근거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합니다. 미국은 남중국해의 국가 간 분쟁에 대해서도 어느 편도 들지 않고 유엔 협약에 따라 사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란다는 입장만 반복 주장합니다. 중국은 미국의 주장에 위선이라고 공격합니다. 미국은 상원의원의 반대로 미국이 실제로 이 조약에 한 번도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이 조약을 근거로 전 세계 바다를 누비면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에는 외해에서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는 자유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인들은 이 조약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전 세계 바다에서 작전을 하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중국이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남해 구단선이 그려진 지도는 지도 싸움의 출발선이면서 결정적인 증거 문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주장을 반박할 다른 지도도 있습니다. 필리핀 대법원 판사 집무실에 걸려있는 지도입니다. 1934년 예수의 선교사 페르도 무릴로가 제작한 지도입니다. 오늘날 스카보로초 암초를 피나콧으로 명기된 최초의 지도 중에 하나입니다. 피나꽃은 카달로그 언어입니다. 이를 근거로 필리핀은 구단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2014년 베트남도 자체 제작한 지도에 자신들의 주장을 담았습니다. 중국의 지도 싸움에 새로운 적이 등장합니다. 타이완입니다. 남해 구단선은 타이완 정부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국민당 정부가 처음으로 퍼뜨린 것입니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타이완 총통을 지낸 마잉주는 1974년 대만 정부가 최초로 그린 구단선의 원본을 공개하면서 다른 주장을 합니다. 국민당 정부가 지도 위에 9개의 짧은 선을 표시해 영유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것은 남해 중국의 섬들이지 남해 중국 전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주장을 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충돌은 매우 복잡한 문제입니다. 유엔의 해양협정 합의를 이끌어낸 싱가포르의 저명한 외교관 토미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중국해는 법의 문제, 국력의 문제, 그리고 자원과 역사의 문제입니다. 남중국해의 역사적 기록은 삼태보감으로 알려진 명나라 황관이었던 정화제독의 남해원정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정화의 함대에는 명나라의 다양한 상품과 화약, 포탄, 그리고 공격용 폭죽과 이들이 실려 있었습니다. 그가 이끌었던 보물 함대의 규모는 어마어마했습니다. 100년 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 원정대 10배가 넘었다고 합니다. 1405년 1차 항해에서 이끌었던 317척 배 중에 60척은 새로운 교육을 위한 배였고 그 후 6차례 더 원정을 더했습니다. 이 원정대가 중국 남해의 각 섬에 이름을 붙이고 교역을 했다는 근거를 들고 중국은 자신들의 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독도를 놓고 벌이는 영해 분쟁은 남중국해 분쟁의 축소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약한 고리 말레카 해협의 위기를 인지하고 있습니다. 유사시 미국이 에너지 공급을 차단할지도 모르는 현재의 지정학적 이슈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난 수년 동안 많은 시도를 해왔습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로부터 온유와 가스를 공급받는 파이프라인 개발에 적극 참여하였고 러시아와 협력하여 북극해 실크로드 건설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약한 고리를 극복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질서의 도전장을 내밀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남중국해에서의 지도 전쟁을 넘어서 미래의 새로운 지도를 그리기 위한 전쟁을 미국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1대1로입니다.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미국이 중국을 노골적으로 고립시키고 견제하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1대1로가 그리고 있는 지도 전쟁은 다음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GOTV는 PPT 이론의 관점에서 시사와 경제 그리고 역사를 분석하여 공유하는 채널입니다. PPT는 플레이스, 터,
people, 사람, 그리고 time, 시간을 의미합니다. 이 세 가지 축으로 분석하여 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